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줄기세포로 늙지 않기입니다. 줄기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줄기세포를 주사를 맞기 위해서 일본 또는 중국으로 갔다가 오는 분들이 한 월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개는 한 1, 2개월에 한 번씩 맞는다고 하는데요. 한 번에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연간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래서 몇 년 걸리면은 3억을 썼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전부 다요, 의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회사에서 전부 다 주선을 합니다. 주선을 해서 이분들에 의해서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쪽 의료기관은 그냥 이분들이 가지고 온 줄기세포 액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주사만 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줄기세포 배양을 하는 회사는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줄기세포다 보니까 다 재생 능력이 있다. 그래서 자기 거를 빼서 자기한테 다시 넣어주면은, 그것이 혈관에다 넣어주면은 그것이 피부도 재생시키고 근육도 재생시키고, 그리고 지방도 재생시킨다. 그래서 노화를 방지를 하고, 특히 여성들한테는 피부 미용에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시술이요,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본, 중국은 그렇진 않은데요. 일본, 중국에서도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줄기세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게 도대체 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줄기세포 주사는 이제 성체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지금 제 몸에도 그렇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몸에도 그렇고요. 줄기세포를 갖고 있어요. 성체 줄기세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조직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적은 양, 미량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거를 채취를 해서 배양을 한 다음에 다시 자기한테 넣죠. 이걸 이제 자가 이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체 줄기세포고요. 또 제대혈 줄기세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태아의 탯줄에서 모아서 저장했다가 나중에 걔가 크면은 본인한테 주던지 아니면은 이제 이걸 모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자기 것이 아닙니다. 네, 세 번째가 배아 줄기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배아 줄기세포가 이제 많이 문제됐던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배아, 그러니까 수정란에서 배아가 되고 그게 자라서 이제 태아가 되잖아요. 그 시기에 있는 줄기세포, 요걸 갖다가 배아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배아 줄기세포는요, 굉장히 복제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암이 될 수도 있고 기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용으로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요,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조금 복잡하긴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태아 줄기세포인데 이게 이제 남의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서 채취한 체세포로부터 이 핵을 바꿉니다. 네, 내 체세포로. 그러니까 핵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이 DNA를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인데 나의 특징을 갖는 배아 줄기세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연구 단계고요. 아직은 이제 치료용으로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줄기세포인데요. 줄기세포는 이제 능력이 뭐냐면은 자가 복제를 무한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세균 같은 것이 자가 복제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가 복제를 무한히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분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포인데 자꾸 다른 기능을 하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분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 이 분화 능력이 이제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전능 줄기세포라는 건데요. 하나의 세포가 또는 몇 개의 세포가 한 개체를 이룰 정도가 되는 것. 네, 그게 이제 전능 줄기세포입니다. 그 밑에 단계가 만능 줄기세포입니다. 만능 줄기세포는 한 개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조직이 될 수 있는
세포, 이게 이제 만능 줄기세포고요. 세 번째가 다분화성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한 세포계에 있는 여러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 이게 이제 다분화성 줄기세포고요. 그 다음이 이분화성 줄기세포, 그러니까 두 개만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이 단일분화성, 그러니까 복제만 하는데 하나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단위분화성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성체 줄기세포는요, 다분화성 이하까지만 가능하고요. 배아 줄기세포는 만능 또는 전능 줄기세포도 가능한 게 배아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의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요, 이제 치료에 사용을 하는데요. 자가 복제 능력 그리고 분화 능력을 사용해서 치료에 사용을 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가 골수 이식입니다. 백혈병 환자한테 적용을 하는데요. 암세포를 다 죽인 다음에 그러면은 혈액을 아예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골수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골수 속에 줄기세포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남의 줄기세포를 갖다 이식해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혈구를 갖다가 다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이게요, 줄기세포 이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줄기세포만 추출을 해가지고 더 치료에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혈병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이제 손상됐을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뭐 외상을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병에 의해서 손상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재생하는 능력, 이게 이제 줄기세포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4개의 질병의 치료제가 만들어져 있고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심근경색, 심장병입니다. 두 번째가 연골재생, 그리고 세 번째가 크론시병, 네 번째가 루게릭병입니다. 그래서 뭐 심근경색은요, 거기에 맞는 줄기세포를 갖다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배양을 한 다음에 어떻게 넣냐면은 그 심근에다가 직접 주입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그 줄기세포가 재생을 시키죠. 연골 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골에 적절한 줄기세포를 갖다 추출하고 배양하고, 그래서 그것을 연골에다가 직접 주입을 하죠. 네, 그러면은 연골이 어느 정도가 재생이 가능해집니다. 크론시병은 장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적절한 줄기세포를 추출, 그 다음에 배양을 해서 그 병변에다가 직접 주입을 하죠. 네, 그러면은 그 염증도 막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을 시킵니다. 루게릭병은요, 이게 이제 신경의 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줄기세포를 추출 배양을 해서 이건 어디다 주입을 하냐면은 척수나 뇌에다 주입하는 게 아니고요, 척수강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작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재생 효과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요, 이미 반복적으로 연구가 되고 반복적인 연구에 의해서 그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이 된 거죠. 그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줄기세포 주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일단 당사자에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하는데요, 대개는 골반, 골수에서 추출하든지 아니면은 혈액에서 추출합니다. 또는 지방 조직에서 추출을 하죠. 지방 조직에 추출하는 건 이제 지방 흡입이 되겠고요. 혈액에서 추출하는 것은 성분 채집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만 걸러내고요, 나머지는 되돌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한 100만 개 정도를 갖다가 줄기세포를 추출해냅니다. 그것을 실험실에서 한 100배 정도 증폭을 시키거든요, 배양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한 1억 개가 되겠죠, 줄기세포만 따진다면요. 뭐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이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한 뭐 100cc 많아봐야 그 헌혈을 받잖아요. 그 정도 양의 이제 양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혈관 주사로 놓는 거거든요. 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혈관 주사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링게로 맞는 것보다 더 작죠. 네, 조그만 양을 갖다가 링게로 맞으니까 한 1시간 정도에 간단하게 그것을 다 맞게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효과가 입증된 그 4가지 치료제하고 이 줄기세포 주사하고가 뭐가 다를까요? 이 줄기세포 주사의 주장된 효과, 이거는 입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연구된 바도 없고 입증된 바도 없고,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주사를 놔주는 그 일본, 중국의 의료기관은요, 주사만 놔줄 뿐이지 그 효과와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사망예가 부작용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 병은요, 폐동맥 색정증이라는 건데요. 폐동맥이 막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사가 주기세포가 가다가 폐동맥을 막아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연구된 거는 아니지만요, 이 주사를 맞은 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부작용 나서 이렇게 사망한 예도 있지만은 맞았더니 젊게 느껴진다든지 기력이 난다든지 이런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뭘까요? 제가 저한테 온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한 달 전에 산삼을 3뿌리를 드셨다는 거예요. 산삼 3뿌리. 그래서 제가 넌지시 물어봤죠.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3뿌리에 4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효과를 좀 보셨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쭤봤더니 무슨 효과를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효과가 있나? 감기에 좀 덜 걸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걸 무슨 효과라고 하냐면은 기대 효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많은 비용을 들였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네, 그래서 좋다고 하는 분들의 효과는 바로 그 진짜 주기세포 주사의 효과가 아니고요. 기대 효과입니다. 줄기세포로 늙지 않기. 이것은요, 마치 과거에 진시황이 불로초로 늙지 않으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진짜 늙지 않는 방법은요, 주사라든지 약, 시술 또는 식품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 몸만 지나치지 않고 남기기입니다.